여러분 안녕하세요. Vue.js 제대로 익히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발전 과정과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인데요. 자, 첫 번째 1번 소주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SPA 시대의 도래 그랬는데 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 그 응용을 다 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주요 프레임워크. 우리는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배우지만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의 최신 동향,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5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 자, 마크 안데르슨, 여러분들 유명한 분입니다. 마크 안데르슨이라고 하는 분이 돔과 통신할 수 있는 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서 메모리에 HTML 요소들이 올라간 상태를 돔이라고 하죠. 자, 통신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회사의 브랜던 아이크, 자,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브랜던 아이크가 처음에 모카, 여러분들 이 커피 이름이죠. 커피 이름 모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름을 라이브 스크립트, 살아있는 스크립트다. 자,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자바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라이센스가 있죠. 하지만 처음에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예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와 그 자바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니까 이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름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자바스크립트 역사를 얘기할 텐데 실제의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은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이 컴퓨터에는 MS사냐, 넌 MS사냐 이렇게 갈려요. 그것처럼 이 MS사에서는 이제 윈도우 95 이런 것으로 어떤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MS사에서는 이쪽 인터넷 쪽에 발을 뒤늦게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브라우저 전쟁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MS사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모방한 제이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종의 브라우저 전쟁의 어떤 그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1996년 ECMA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물론 그 전에는 그냥 ECMA라는 그런 협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자, 이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은 이 협회의 이름을 따서 이크마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바스크립트로 부르면 안 되고 이크마스크립트로 불려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바스크립트로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1996년에 이크마스크립트
그 인터내셔널에서 이크마스크립트라는 것을 정식 명칭으로 했고, 자 97년에 이크마스크립트 1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자 98년에는요 이크마스크립트 2버전이 발표됐고요. 99년에는 이크마스크립트 3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표준사양에서 XML HTTP 리퀘스트 굉장히 중요한 객체죠. 자 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AJAX의 주요 기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생겼다 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4 버전 발표했습니다만 이거는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플래시에서 액션 스크립트 지금 플래시 자체를 안 쓰잖아요. 예, 액션 스크립트에서는 이것을 이제 채용하게 되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5 버전 2009년에 5 버전 발표되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스 자바에 있는 클래스죠. 객체 지향에 있는 클래스 문법과 자 펑션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크마스크립트 5버전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6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크마스크립트 2015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크마스크립트 2015나 이크마스크립트 6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발전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까지 했으니까 2017년에는 이크마스크립트 8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16년에 ES 그러니까 이크마스크립트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S7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크마스크립트 2016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017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ES8, 예, ES8에서 이크마스크립트 2017과 또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18년에 자 이크마스크립트 9이 나왔고요. 이크마스크립트 9.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이크마스크립트 10까지 나오고 얘는 ES10까지 나오고 이크마스크립트 2019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환에는 여기까지 썼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이크마스크립트 버전들이 발표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주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시대의 도래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브라우저에서 최초 접근한 URL 주소죠. 주소 URL은 HTTP하고 시작하는 요 전체 인터넷 그 주소의 전체 부분을 우리는 URL이라고 하죠. Uniform Resource Locator. 자 URL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화면으로 페이지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초의 HTML 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결된다라는 설명인데 페이지 하나 갖고 momo.html 또는 이 각종 서버 페이지 확장자라는 이 파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설명이고 그런 설명이 바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만약 이 안에서 어떤 read라든지 write라든지 어떤 응용이 일어나면 그 일부분만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SPA가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페이지 전체가 동적으로 변화하고 서버 응답과 상관없이 화면 전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일부분만 변화하면서 뭔가 페이지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런 설명이 바로 그 SP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에 따라서 URL이 순차적으로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자, 결국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 하나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 일부분만 변화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한다,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요 프레임워크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액트입니다. 자, XML 포맷으로 된 템플릿. 자, XML 포맷은 여러분들 우리가 HTML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마크업 언어들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죠. 꺽쇠로. XM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꺽쇠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 HTML은 우리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으나 XML은 사용자가 define, 정의 가능한 그런 마크업 언어죠. 예. 자, XML 포맷으로 된 템플릿을 직접 자바스크립트에 내장시키는 형태로서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JSX 포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도 이제 하겠지만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만드는 주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컴포넌트의 화면 표시, 삭제를 수행하는 이벤트를 컴포넌트에 정의하고 컴포넌트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표시되는 내용이 나타날 때 가상도움이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죠. 가상도움을 사용하는데요. 자,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잘 쓰이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리액트, 가장 손꼽습니다. 리액트. 그 다음에 이제 V.js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gular.js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언급이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Angular입니다. 자, 강력한 명령행 도구. 자, 명령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코딩을 해서 명령을 나타내는 거죠. 예, 강력한 명령 도구. 우리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CLI, 예, 이걸 이용해서 자, 잘 정돈된 폴더 구조. 예,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각종 환경이 한 번에 갖춰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프레임워크들이. 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내장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서 풀스택 프레임워크. 이 풀스택이라는 말이 아주 잘 쓰이죠. 예, 풀스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 웹이라는 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나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때 풀스택은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말 대신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같은 거죠, 같은 거. 예.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 GUI 프론트엔드는 주로 시각적인 보여주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GUI 프론트엔드에서부터 백엔드에 이르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능숙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앵글러의 특징은 이런 뜻인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버전대가 있고요. 그 이후 버전 너무 많이 서로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앵글러 1버전대를 앵글러 JS라고 합니다. 앵글러 ANG 이게 원래 고유 이름이고요. 자, 원래 1버전 때는 앵글러 JS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버전부터 이름을 앵글러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앵글러 JS와 앵글러는 너무나 문법에 큰 변화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언어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 진행 시 컴포넌트 형태로 인터페이스 앞에도 컴포넌트 얘기했죠. 우리도 이제 컴포넌트 얘기할 텐데, 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하고요. 타입스크립트,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타입스크립트. 자,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죠. 예, MS에서 만들었죠. 타입스크립트의 문법인 데코레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선언적인 코딩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앵글러. 예, 자, 그래서 앵글러의 특징 간단히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Vue.js입니다. 자, 라이브러리 측면, 자, 프레임워크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프로그레시브,
뭔가 앞서가는 뭐 이런 뜻이죠. 자, 개발적인 뭐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요. 구글의 엔지니어입니다. 에반 유. 예. 자, 앵글러 JS를 사용하고 있던 에반 유가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리액트처럼 가상돔도 가지고 있고요. 리액트만큼 템플릿이 자바스크립트에 밀접하게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또 있고요. 역시 MIT 라이센스입니다. 자, 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배울 내용이고요. 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도 있대요. 자, 리액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용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로서 2015년 3월에 페이스북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용, iOS용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 하고요.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용과 iOS용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자, 요것은 자바 기준으로 언어를 굳이 얘기하면 요것은 C# 기준으로 예, 그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C#이라기보다는 Object-C죠. Object, 객체, Object-C. 예, Object-C. 자,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React Native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개의 개발 동시에. 자바스크립트로 코드해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므로 뭐 성능은 향상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정도 React Native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그 외에 자바스크립트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형으로 나뉩니다. 웹 컴포넌트 계열, 자, 풀스택 계열, 자, 모바일 네이티브 계열, 자, 웹 VR 계열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의 최신 동향.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용어죠, 용어. 예. 자, 라우팅은 원래 네트워크에서 경로 설정과 같은 그런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용어죠. 자,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온 URL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처리와 매칭시킬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라우팅입니다.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은 경로가 많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효율적으로 빨리 도착할지 그걸 결정하는 게 라우팅인데 여기는 URL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응답을 돌려줄지 어떤 처리와 매칭시킬지 결정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화면 상태로 구성이 되죠. 자,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URL마다 화면을 만들어 두거나 자, HTML5의 히스토리 API로 이전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하는데 서버 사이드 라우팅과 구분해서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이라고 그런 용어를 붙였다. 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S in JS. 자, 자바스크립트에 CSS가 내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서로 다른 작성법을 지원하는데 자, CSS로는 뭐 SCSS, 포스트 CSS를 사용하지 않고는 동적 처리 구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자, CSS in 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처리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다고 하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변수가 있다면 변수와 같은 이름의 클래스명이나 값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앞에서 쭉 제가 그런 그 역사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간단히 MS사의 JScript라는 스크립트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웹이잖아요. 웹에 관계된 한 이 브라우저별로 동일하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브라우저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익스플로러가 장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크롬, 개발자들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가 아닌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별로 그 브라우저에 대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앞에서 잠깐 뭐 모카라든지 그런 그 인터넷 초기에 웹의 초기에 등장했던 이름들이 간단히 써 있었는데 브라우저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이렇게 있어요. 혹자는 3차 전쟁도 얘기하는데 1차 전쟁에 불 붙었던 게 바로 익스플로러.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가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익스플로러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 우리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가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거의 90% 이상 거의 99% 이상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익스플로러가 나중에 등장하고 지금은 넷스케이프는 이 둘의 전쟁, 1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넷스케이프는 이 익스플로러가 1995년 윈도우 95가 발표되면서 윈도우 95에 끼워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돈을 내고 우리가 구입을 했었어야 됐고 익스플로러는 그 윈도우 사기만 하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넷스케이프는 아예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회사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는 익스플로러가 이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이 넷스케이프 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질라라고 하는 재단을 만듭니다. 모질라. 재단이에요. 고질라 아니고 모질라. 재단을 만들어요. 이 모질라에서 만든 그런 브라우저가 어떻게 보면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의 어떤 후속 브라우저라고 봐도 되겠죠. 그게 바로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 예. 자, 파이어폭스 개발자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자, 이 파이어폭스가 2004년에 발표가 됩니다. 2004년에 발표가 돼요. 그 이후로는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익스플로러가 계속 쭉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러다가 계속 둘이 전쟁하다가 난데없이 이 파이어폭스와 익스플로러의 어떤 그런 전쟁인 듯 보였으나 난데없이 2008년에 구글에서 뭐를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또 많이 사랑하고 있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얘네 둘이 싸우다가 2008년에 발표된 크롬이 어떤 V8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속도 빠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죠. 결국은 그런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예, 그것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다가 결국은 2013년에는 이 브라우저 2차 전쟁에서 이 파이어폭스도 아닌 익스플로러도 아닌 크롬이 그 어떤 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 2차 전쟁까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컴포넌트 지향. 여러분들 이 그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그 부품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것 갖고도 좀 설명이 부족하고요. 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앵글러도 그렇고요. 자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통째로 하나의 컴포넌트로 정의하고 이 컴포넌트 간에는 또 상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 컴포넌트 안에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지향이라는 게 요즘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SSR과 프리 렌더링. 그래서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줄여서 SSR이라고 합니다. 웹페이지 구조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HTML을 응답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미 렌더링이 결정이 끝난 HTML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페이지 표시 속도와
크롤러 이거는 검색 그 웹의 검색 엔진이죠. 검색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자, 해결 방법이 SSR인데요. SSR을 이용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응답 결과에 컨텐츠까지 렌더링을 마친 상태로 전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SR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돔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액트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앞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자, 실제 돔은 그 램, 메모리에 그 요소들이, 엘리먼트들이 올라간 상태를 우리는 돔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자,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메모리상의 돔을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일단 메모리상의 돔 구조를 업데이트한 다음 가상 돔의 현재 상태, 이전 상태를 차이를 구해서 차이만큼 실제 돔에 반영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돔을 수정하는 이런 기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VC 패턴 할 때 MVC가 각각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뜻이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빠진 어플리케이션 모델. 뷰는 자, 우리가 그 뷰라고 하죠. 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HTML, JSON, 기타 형태 뷰 보이는 곳. 자, 컨트롤러. 필요에 따라 컨트롤러가 모델 정보를 주고받은 다음 적절한 뷰를 사용자에게 반환. 뭐 요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이고요. 자, MVC 패턴 말고 MV 패턴도 있습니다. 간단히 모델 뷰의 패턴으로 하는 구현하는 기법이죠. 모델 뷰는 MVC 애플리케이션의 뷰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자,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SPA에서 뷰 안에서 AJAX를 통한 데이터 접근 계층이 추가되거나 필요에 따라 URL을 교체하는 처리 등이 끼어들기 때문에 MV 구조가 필요한데요. AJAX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페이지 안에서 그 일부분만 바꾸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이죠. AJAX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결국은 읽는 거죠. 읽는 거. 그래서 이런 AJAX가 그런 기술을 의미하고요. 자, MVP 패턴. 자, 199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플리케이션 설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모델 뷰에 프레젠터가 추가된 그런 개념이고요. 모델과 뷰 사이에 프레젠터가 위치하고 양자 간의 입출력 인터페이스 역할을 맡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고요. 자, MVVM 패턴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델 뷰, 뷰 모델. 자, 그래서 MVP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 패턴이나 뷰 모델의 역할이 인터페이스 대신 양방향 데이터 우리 이거 할 겁니다. 양방향 데이터의 바인딩. 그래서 우리가 자, 양방향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할 텐데요. 그 HTML에서 바뀌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그 우리가 데이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이 당연히 또 반영이 되어 있어 둘 중에 하나만 변화해도 동시에 동기가 일어나는 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플럭스라고 하는 용어는 리액트가 유명해진 이후로 MVP, MVVM과도 다른 아키텍처입니다. 구조이죠. 페이스북에서 주창한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이고요. 액션, 크리에이터, 디스패처, 스토어, 뷰 단계를 거쳐서 플럭스라고 하는 구조로 그 어떤 구현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PWA라고 하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요. 자,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약자이고요. 구글이 주창했고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자, 새로운 기능이 사용된 부분 서비스 워커, 앱쉘, 자, 웹 노티피케이션, 웹 푸시를 이용한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런 기법들이 PWA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자, 1995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의 마크 안드레센과 돔이 돔과 통신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에 의해서 개발됐다? 아니죠. 예, 개발한 사람은 누구죠? 예, 아이크.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요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까요? 제일 앞에 보면 자, 누구죠? 예, 아이크네요. 아이크.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 안데르센이 만들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보기 중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닌 것. 자, 리액트 맞고요. 앵귤러 맞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트 이건 개념이죠. 개념. 자, 리액트 네이티브. 예, 다 맞습니다. 자, 틀린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